환자들이 요실금에 관해서 가장 흔히 물어보는 질문 세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첫째, 요실금 모두 다 수술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요실금이라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요. 그럼 먼저 요실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실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복압성 요실금. 말 그대로 배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 기침, 재채기, 크게 웃거나 달리거나 줄넘기 하거나 아니면 양치하면서 컥 하거나 무거운 물건 들을 때 소변이 새는 것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이 복압성 요실금의 원인은 여성분들의 출산, 분만으로 인해서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이 지지 조직이 약해서 생기는 요실금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지 조직을 지탱하는 수술적 치료가 먼저 우선시 됩니다. 두 번째, 절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이 절박성 요실금은 이 방광 자체가 너무 예민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이것은 방광 자체에 대한 약물 치료가 먼저 우선이 됩니다. 이런 절박성 요실금은 대부분은 약물 치료로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의 환자들 경우는 약물에 반응이 안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방광 내 보톡스 주사술이라는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실금은 모두 수술하는 건 아니고 모두 약물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요실금이 언제 발생한지를 파악을 하고 적절한 치료법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요실금에 관한 흔한 질문 두 번째, 남자도 요실금이 생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자들한테만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자분들한테도 요실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에 관한 요실금은 가장 흔한 원인 세 가지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한 질환, 전립선 질환 때문입니다. 전립선이 많이 크시면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면 전립선이 큰 이 비대증을 통해서 소변을 배출하기 때문에 방광이 많이 힘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방광의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 관련 수술이나 전립선 관련 부위 방사선 치료 후에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광 자체 문제 때문입니다. 여자분들처럼 방광 자체의 과민성 때문에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신경 손상 때문에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광을 다스리는 척수신경이나 뇌신경 손상이나 질환에 의해서 요실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요실금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검사는 병력 청취입니다. 환자분들이 언제 요실금이 생기는지, 소변을 새는지, 어떤 상황에 언제 어떻게 새는지를 먼저 전문의가 병력 청취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검사는 소변 검사입니다. 요실금이 일시적인 원인인지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검사는 배뇨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3일간 소변 보는 양, 그리고 언제 소변이 새는지를 체크하는 배뇨일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검사는 요역동학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금 불편한 검사긴 합니다. 요도를 통해 가는 관을 넣어서 소변을 채우면서 환자분들이 언제 소변이 마려운지, 소변이 마려울 때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소변이 새는지를 파악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요실금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